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레옹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옹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욱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천공장 제37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미국 출장을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왔고요. 저는 사회를 맡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를 맡았다고 하기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장웅 형님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보좌하고 있는 김영삼 씨를 또 보좌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없을 때 혹시 좀 또 뭐 위험한 거 했어요? 실명을 안 말해? 위험 안 한 줄 알고 했다가 위험을 느끼고 있어. 그래도 제이라고 한 거예요? 아직까지 방송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건 뭔가 커넥션이 또 있다. 저는 Y입니다. 네. 이제 여기 두 분도 이니셜로. 예? 예, 저는 집행위원장 민경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M입니다. M. 하청공장장 안흥구입니다. 네. A입니다. A. 네.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보고 또 재밌는 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그 2019년 2월 1일자에 KBS 추적 60분에 방송된 강남 땅 1만 평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민들은 바나나 하나 꽂을 데 없다는 강남 땅. 이건 저는 분당 1억인데 땅도 생각이 없이 이곳에 1만여 평 땅을 가진 부동산 재벌이 있다. 이건희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는 왜 건물 대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다 들어있어요. 진짜 넓네요. 이게 내가 아니네. 어쨌든 박정희와 박 회장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땅 1만 평. 사실은 지난해 저희 안흥구의 뉴스 하천공장에서 이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법 및 재반 법률을 정비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희가 살짝 아쉽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KBS에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강남 땅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저희가 근거로 저희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보도한 거를 근거로.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KBS 추정 60분에 방송된 이 방송 내용이 원래 제보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희한테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KBS에서 방송을 했는데 사실 뭐 요즘 뭐 터트리는 것들 제보는 다 원래는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원산지라고 할 수 있죠. 원산지. 이거 정거장이죠. 거쳤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이게 대표적인 그 부정축제 재산 그 은닉된 재산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루면서
이걸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뭐 입증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네. 실질적으로 이 숨겨진 재산들을 우리가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KBS 추정 60분에서 이제 그래도 큰 방송국이니까 네. 이걸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걸로 해서 이걸 방송이 되도록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하나도 빠져버리고 이게 머리와 꼬리가 다 잘린 그냥 흥미 위주의 하나의 그 사건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이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그 내용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긴 했나요? 이제 사람들은 관심은 많이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예. 이걸 가졌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또 이거 하나의 뭐 관심 갖는 사람들한테 한 평씩만 나눠준다고 그러더니 엄청나게 관심을 한 평이 10,000명이 받네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 많은 제보를 저희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언론사들이 저희 제보를 받으면 저희 안원구의 뉴스 하청 공장에서 제보를 받았다 이런 출처를 안 밝히는 게 조금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 받아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이 그 방송사 제가 사실 뭐 어차피 공중파 하지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다고 해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방송사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충분한 그런 내용 전달과 소스거리를 주고 이건 꼭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인데도 안 밝히는 것은 저희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아니 이건 사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걸 계속 눈 가리고 아우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메이드 인 플랜다이 세계가 안 지켜나가더라고요. 저희 그럼요. 좀 찍어주시죠. 알 권리를 저희만 왜 얘기를 하고 정작 그런 것을 당당히 방송으로 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알게 해야 될 그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진짜. 네. 결국 방송국도 그냥 자사 이기주의인가요? 뭐. 지금 뭐 방송국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이제 모아주는 그런 게 방송들의 그렇죠. 하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재료들을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이건 뭐 그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그냥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다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부정축제 재산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그 친일파 재산 환수까지 특별법으로 다 제정이 돼서 싸그리 몽땅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의 재산 그거 결국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사실 이런 땅들은 다 국가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이 돈이 지금 평가하니까 뭐 1조 원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일조. 그 뭐 제대로 평가하면 4-5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런 정도의 그 재산 규모가 그 옛날에 그 권력자들이 그 숨겨진 부정축제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면 정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빨리 국가로 환수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래 되면 결국 우리가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만큼 세금을 세이브될 수 있고 또 국가 재정에서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으니까 네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이 네. 제대로 밝힐 의지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올바른 길을 정의를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주 그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한 그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등으로 의심이 되는 강남 토지가 무려 1만 평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 주변을 가보면 그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선릉역하고 삼성역 그 사이를 잇는 테헤란로 일대하고 그다음에 삼성로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네네. 그 한전하고 그 무역센터 사이를 가로질러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대치동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 사이에 산지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노른자 땅이네. 그 지금 뭐 아마 최고의 땅들이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가서 위치하고 그 지역을 다 살펴보고 왔거든요. 꼼꼼하게 또. 사진도 찍어 오셨어요. 아유, 꼼꼼하게. 네. 그때 가서 봤을 때 텔레비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는 이제 네. 기록이 안 되던데 그 내용들 등기부 등본하고 가지고 이제 한번 가서 다 네. 살펴봤고요. 그 가보면은 우선 부동산이 한 16채 그 건물. 예, 우선 밝혀진 것만 2만 한 5천 평방미터. 근데 거기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최고의 땅들이잖아요. 네. 그 평당 한 6억 정도 되는 아, 평당 6억. 평당 6억이니까 평당 6억이요? 한 평이 우리 최고죠. 보통 집값 아니, 집 한 채 값이에요. 아니 저희가 아까 지금 그 관심 갖는 사람 평당 한 평씩 아니 뭐지 한 평씩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많이 나는 그럼 좀더 쪼개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전세금 빼도 한 평 못 사네요. 그럴 정도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아주 그 사거리 요지 정말 이런 땅이 이렇게 그냥 묻혀 있어 이런 지금도 가보면 공사 중하고 이렇게 왜 그때 싸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있고요. 제가 그 주정식품 저도 봤거든요. 예. 그게 그 삼성역 사거리 그 글래스타워에서 대치동 언덕 가는 길 그쪽 근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완전 거기 저도 가다가 굉장히 여기 왜 이 건물이 이렇게 비어 있을까? 왜냐면 제가 사무실 이전 때문에 몇 군데 강남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네. 옛날부터 쭉 비어 있어요 거기가. 아 옛날부터 비어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 비어 있는 지가.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공사 중으로 있으니까 네. 아마 한 10년도 넘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뭐 쓰다가 그냥 안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건물을 그냥 그 임대도 안 하고 그냥 공실로 놔두고 있는 상태도 많아요. 비자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사실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상적인 건물이다 부동산이다 하면 다 그걸 그냥 놀릴 택이 없죠. 그럼요. 다 건물주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돌보고 닦고 쓸고 해서 쥐어짜고 뽑아먹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또 뭐 그냥 공실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죠. 그 최고의 핫한 자리잖아요 지금. 예. 참.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그 강남 땅이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박정희 정권의 주요 요직을 지낸 사람인가? 결국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아쉽게도. 그 이제 TV를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제보를 받기로는 어떤 그 박정희 정권에서 실세였던 사람의 운전 기사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운전 기사가 어떻게 그 이런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추정 60분에서도 그 부분들은 열심히 이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런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인물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추정 60분을 제가 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고향이 군산인 것 같아요. 아유 고향 사람이네. 아 그래요? 아유 그래서 그래서 짝이죠. 그분이 군산에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는 군산에서 주물 공장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선대 아버지가 그런데 실제로 가서 추정 60분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선대 주물 공장은 했으나 그렇게 크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조그만하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주물이라고 그때 큰 주물회사 군산에 있었다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그냥 주물주물했나 보네요. 그냥 대장간 수준. 조물조물했는지는 모르죠. 주물주물했나 보네. 또 이분이 이제 해양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양대학을 나왔는 그 동기분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해양대학을 나왔는 거는 맞는데 이분이 원양어선을 타서 뭐 돈을 벌었다 이렇게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해서 또 그걸 추적해 보니까 그때는 원양어선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고 돈을 벌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설은 이분이 이제 군부의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군부의 실세들 거기에서 그 일을 도와주는 무슨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서 여러 그 추정 60분에 추적했는 걸 보니까 거긴 전혀 관계가 없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땅을 구입했을 때 지금 그 땅을
구입할 때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아마 그게 남양주 군에 소속된 남양주군 서울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울시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 것 같아요. 남양주군 거기가 남양주였어요? 예. 그 아마 와 대박이다 대박. 그 당시에 내 구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집원들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서울시가 아니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강남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살 때가 언제고 하면 1970년 71년이거든요. 이때가 테헤란로를 끊고 막 할 그 시점이에요. 강남 개발 그때 잠실 쪽으로 뽕나무 밭들이 그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전부 사가지고 이제 줄 끊고 막 하던 그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주변 줄 끊는 거를 정확히 알고 지금 사거리 노른자 위의 땅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허리가 잘리든지 막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땅들 보면은 전혀 잘리지 않는 곳에만 다 있어요. 그 땅에 기속 땅하고 붙어가 있는 건 아니고 땅에서 약간 비켜 있다든지 해서 그 땅이 피해를 볼 지역이 아닌 땅이면 지금 구입해 놨더라고요. 정말 이거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 내용 속에 나오는 그 서울시의 그 도시개발 과장 했던 분이 그 당시에 적은 책이 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 이야기인가 하는 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 쭉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1970년이면 이분이 한 나이가 39세 정도 그때인데 그 4천만 원 정도의 땅이 금액이 소요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땅 4천만 원이면 지금 4천만 원하고는 뭐 규모가 카드로 그거죠. 그 엄청난 돈이 이제 였는데 그때 월급이 8만 1,000원. 월급이 8만 1,000원. 차관급 공무원이. 차관급 공무원이 월급이 8만 1,000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8만 1,000원일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40년간 굶고 차관이 굶고 지내면서 4천만 원을 한 40년간 모아야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이분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근데 차관급도 아니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천만 원이었다면 그 당시에 서민용 소형 주택은 한 160채 정도를 샀어요. 160채. 이거 어마어마한 그 돈이었죠. 그 당시에 4천만 원이면. 그리고 이 박 회장이라는 분이 강남 땅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되게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사는 과정도 보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시멘트 한일 시멘트라고 네네 알죠. 유명한 그때 당시 개발 시대에는 시멘트 공장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회사였어요. 그 시멘트 회사 회장이기도 하고 그 뒤에 지금 또 굴지의 그 회사 이름은 뭐 이분들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회사에 지금 그에 관련된 분들인데 그분들로부터 가등기를 먼저 해놨다가 이분 이름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등기를 해서 직접 그 사람들 이름으로 안 사고 일단 가등기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해놔놓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그때는 부동산 실명제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 아마 이분한테 이름을 차명을 해서 아마 그 등기를 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지금 이분도 박씨 아니에요? 박씨? 박씨죠. 네, 그래서 박 회장이라고. 예. 근데 뭐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뭐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도 굉장히 좀 무서운데 근무하신 걸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그날 방송 내용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보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추정 60분에서 그건 다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서 자금을 받은 것 같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의 공무원이 쓴 책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자금으로 헬기를 타고
그 개발 계획을 둘러보는 예.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돈이 박정희가 박정희의 그 당시 아, 이후락 예. 뭐 예, 이제 예, 여기 예. 나오는 박모 그 예, 예. 또 내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또 예.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3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이 그분들의 운전 기사였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저한테 준 이야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헬기를 타고 둘러볼 때 그 돈을 어디서 그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서 받아서 그걸 그 땅을 보러 다녔다. 아, 그런 이야기고. 헬기 위에서 그 헬기를 타고 그걸 둘러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서. 조커였는데 저만 좀 무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예, 저 위에서 내려온 돈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 근데 이우락 씨에 관련된 기사도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일요 신문에 그 이우락 씨의 그 운전 기사였다. 네. 그런 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저한테 제보하신 분 이야기에 따르면은 박모 내무부 장관의 운전 기사였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박모 그 장관이 아들이 지금 그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아들로부터 자기가 기억에 의해서 들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게 훨씬 더 맞는 내용인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돈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그 책 속에 보면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죠.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강남 개발을 한 게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아예 개발 자체가 그런 이제 그 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남 개발이 그냥 그야말로 서울 미래를 내다보고 강남을 그렇죠. 개발한 걸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남 개발은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우락 씨의 기사였으면은 그 이우락 씨가 먹지 않았을까요? 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박정희가 이제 딱 죽었으면 이우락이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예. 그 지금 거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땅들 일대 보면은 거기가 그 조계사 그 봉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대자동차가 그 땅을 그 한전 땅을 구입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봉은사는 또 봉은사 옛날 자기들 땅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참 동안 그 서울시에서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뭐 이야기가 좀씩 설랑설레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 그 주변 땅들이에요. 그게 이 요지 땅들이. 그래서 이 땅들의 실질적인 그 주인은 베일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그 땅은 그 한전 땅이었고 그 지금 현대가 샀지만 네. 그 한전 땅이었고 그 주변에 일대 땅을 그을 때 그 주변 중요한 부지들은 다 그 당시에 정권 실세들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날 방송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몇 군데 땅들은 일부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한일시멘트 사장이 가지고 있던 땅, 네. 또 일부는 청주대학 이사장 김모 씨의 그 땅. 근데 그 땅들도 가지고 있다가 원래 개발이 되고 나면은 개발 이익을 챙기고 넘기는 게 보통인데 개발 이익이 생기기도 전에 이거를 이 박 회장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넘겼는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청주대학 그 이사장 하고 있는 그분 김모라는 분은 그 유경수 여사의 오빠 유긴수 씨를 후원하던 관계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 땅을 샀다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박 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게 이우락 씨가 관리를 했던 아니면 박모 장관이라는 했던 분이 관리를 했던 다 그 박정희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겠는데요. 임자 원 좀 해. 그랬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회장님의 그 매입 경유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돈이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왜 이거를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먹게 되냐는 거죠. 매입 경유는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그분이 그걸 먹게 됐냐는 거죠. 왜 못 뺏어가고.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1년도에 이 땅들을 이분 이름으로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분은 차명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름만 빌려주는 거. 그렇죠. 이름만 빌려서 이분 이름으로 해놨을 테고. 그래서 쭉 이제 왔지 않겠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70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70 몇 년도죠? 75년입니다. 75년도 그 8.15 때 그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때 죽잖아요. 그 79년도에 네. 11.6 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실상의 주인은 없어진 거죠. 그걸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12.12가 나면서 신군부가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선 게 국보이잖아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저 5살이 아주 그렇습니까? 네, 6살이요. 그 국보위 때 이 국보위 당시에 부정축제 재산, 그 예를 들어 김종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부정축제 재산들을 전부 다 헌납하지 않으면은 뭐 그때 가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헌납 각서 쓰고 다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내놓고 거기서 이제 일단 풀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때 이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했던- 이거는 뭐 짐작입니다만 그 추정입니다. 제 추정인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제보자의 그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분이 그 국보위 때 그걸 갖다 헌납을 하겠다고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주변 인물 동서 뭐 이렇게 처남인가 하는 분들이 신군부 쪽하고 가까이 인맥이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군부 쪽에 연을 줄을 대해 가지고 이제 나도 이거 내놓을 테니까 그 나 좀 풀어줘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통해서 이제 풀어졌는데 이름이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 박 회장이라는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못 줬다. 그 안 내놓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분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신군부가 빨리 뭐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던 실제 관리자도 돌아가시고 실제 주인들은 그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차명인만 남게 된 거죠. 아 이게 너무 그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아서 그냥 그 뭐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흐르는 과정에서 한 20년이 흐른 거죠. 아니 진짜 소설 같은 얘기인데 너무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운이 온 거 아닙니까 이거?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아니 그러면서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 맞나요? 그때죠. 그 부동산 실명제가 네, 그 뒤에 금융실명제, 일어나죠. 부동산 실명제 하면서 이제 93년도에 이제 금융 실명제가 일어나고 96년도에 부동산 실명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비슷한 일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93년도, 96년도 때 그 실명제로 다 바뀌면서 그 어떤 돈 많은 분이 이거를 차명으로 자기 동생 이름으로도 사놓고 땅을 막 여동생 이름으로 사놓고 했는데 결국에 이게 갑자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몇 년 있다가 이 실명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걸 찾겠다고 하니까 그 동생들이 못 준다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갖고 서로 집안끼리 서로 싸우고 풍지박산이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땅이라면 뭐 집안 정도 싸워줘야죠 뭐. 작은 아버지 안 보면 어때요? 그뭐 그러니까 70년, 71년도니까 이미 90년도에 들어가면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할 때까지만 해도 20년이 넘잖아요. 네. 그 이제 부동산 민법상에 이제 점유를 20년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적이 없으면 이 사람 걸로 소유주를 인정을 해주죠.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벌써 5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아마 내가 듣기로는
약간의 그 재산 다툼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제 법상으로는 지금 특별법이 안 만들어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 땅으로 지금 굳어져 있고 지금 명실상부 이분의 점유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도 거의 재벌급인 거잖아요 지금. 재벌이 뭐예요? 근데 재벌은 정말 돈 그 벌 때 어렵게 벌긴 했잖아요. 나중에 이게 네.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게 조단인데. 아니 그냥 알아서 돌아가셔 주니까 그냥 아니 그리고 운전 몇 번 하다가 예. 저 병이 빌려주고 그거 함부로 말씀하셨어요. 몇 번 더 했을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제가 이제 재미난 거 정말 재미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박 회장님이 이와 같은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박 회장님이 그동안 특별하게 부동산 거래를 안 했다고 이런 미스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참 저도 이야기 듣고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부동산에 대해서 일체 매매도 또 매입도 안 해요. 그 정도 되면은 부동산을 불릴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가지고 수익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한데 일체 더 이상의 부동산을 안 가져요. 저 같은 포장마차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관리를 하냐면 부동산 빈 땅 있잖아요. 네. 그 요지 땅이잖아요, 전부 다. 그 요지 땅에 건물을 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일부 지어진 건물들은 땅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거기서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뭐 한 10년, 20년, 10년 뒤에 그걸 내한테 전부 다 주고 옛날에 그 토지 초과 이득세 때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토지 안 쓰는 부동산을 놔두면은 세금이 나갔잖아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쓸 사람들이 와서 건물 짓고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몇 년 한 10년이면 10년 쓰고 그건 건물이고 뭐고 전부 다 두고 그냥 나가는 조건. 20년 뒤 상환 뭐 이런 상환은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만드는데 이분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자기가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약간 너무 똑똑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잘 모르시거나. 근데 잘 모르거나. 이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를 뭔가 둬야 될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을 더 늘리거나 하면은 그 부동산 수익으로 인해가 생긴 것까지도 뭐 자기가 관리인이니까 뭐 문제가 돼야 될 줄인데. 그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각서나 무슨 문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글쎄요.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지금 이분은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의 이 뉴스가 나가고 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언론사에서도 만약에 다뤄서 이게 조금 더 확산이 커지면 팔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제 사버리려고? 안 살라고 그래? 아니 그냥 저 ATM 가서 돈 뽑아가지고 하나 2개 정도 매입할까? 카드로 일단 2개 정도. 카드로.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팔든가 자식이나 형제들한테 혹시 증여를 하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 일단 한 반 정도는 일단 국가로 이제 내야 되니까 지금 일체 그런 행위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자제분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되게 나이가 많거든요. 가져갔는가 싶어서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쪽으로도 간 기록이 없어요. 다른 종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너 건드리지 마. 네 이름이야. 하지만 또 원래 그 종들이 그 주인들이 죽기 전에 딱 해놓은 말이면 또 평생 지키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특이한 게 말이죠. 이 16채 건물이 지금 있는데 그 건물 중에 5채만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비워놓고 있고 일부는 공사하는 상태로 두고 있고. 그 이제 노른자의 땅에. 그 노른자의 땅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의문을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4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다 임대를 놓고 수익을 계산하면 연 한 50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그걸 경제적
예. 좀 더 불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낼 정도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딱 낼 정도의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좀 똑똑한 이상은 분 쪽으로 뭐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점점 더 똑똑한 쪽으로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아니면 작전이 있는 분이에요. 너무 똑똑하거나 아니면 위에 더 높은 오더가 있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식 있는 분이던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의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좀 아직 전에 의식은, 예. 저한테 한 방 맞으시더니 말이 제대로 나오시네요. 아, 이제. 예. 아직 의식은 있으신 것 같고 네. 예. 와 의식. 이거 지금 16채 11채는 비워놓고 야, 저 같으면 진짜 포장만 차려도 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어우. 세금을 500 연간 그 추정 수익이 예. 임대 수익이 500억이 넘게 들어온다고 치면 네.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할 거 다 해도 100몇십억은 남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면 세금을 정확히 다 내면 예. 국세청에서 성실 납세자라고 또 공항 출입도 아주 용이해요. 줄도 오래 안 쓰고 이분이 혜택 받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이분이 지금 종합토지세 국내 1위라는데요? 국내 일이요? 예, 예, 그렇죠. 국내 1위래요. 종합토지세 내는. 아니 개인이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야. 그러니까요. 이거 만약에 뭐 팔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뭐 아들이 상속해가지고 지가 가져가고 세금 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렇게 해명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분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법정 상속을 이제 해야 될 테고 네네. 예. 그렇게 그 전에 또 뭐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돈은 상당 한 반 이상은 국고로 일단 들어오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만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만약 이 재산들이 네.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이 정권 질세들이 뭐 퇴임 박정희가 퇴임 후에 살 수 있도록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근거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예. 있다는 또 후환이 들어오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든지 예. 이럴 수는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가지려고 했는 것도 아닌데 역사적 사실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두 원주인들은 죽고 그 다음에 또 군부가 했는데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 대가 있다가 그 관리인마저도 나중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분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거는 박정희가 퇴임 후회를 생각했다는 거는 퇴임할 생각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 여생을 스위스에서 보내려고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요들송 들으면서 예. 요레이 좀 되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제분들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이제 뭐 세금 45%뭐 냈고 상속이 됐지 이 정도면 않았습니까?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 보통 50% 이상이죠. 예, 뭐 50% 냈고 그래도 어쨌든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게 냈는데 너무 슬픕니다. 예. 뒤늦게 몇 년이 지나서 다 상속이 끝났는데 특별법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환수가 또 가능한가요? 근데 특별법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효를 어떻게 두느냐와 입증 책임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번에 이제 이 사실 이거 말고도 박정희 시대의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경재단, 네네.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네. 또 영남대학재단, 삥 뚫은 것들. 우리 네. 그 다 국고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일가의 그 말만 공익법인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관리하에 지금 예. 두어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은 사실상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하자고 지금 5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법을 이제 통합해서 하려면은 일단 제일 먼저 특별법의 그 취지로 제일 꼽히는 게 뭐냐면 일단 소멸시효를 없애야 됩니다. 시효가 영구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시효를 두니까 20년 동안 점유를 이 사람들이 행사하고 자기 걸로 해가 왔기 때문에 그 이분 걸로 지금 현행 민법상으로는 이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송을 해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해서 그 예외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그다음에 이거는 이분이 이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너 이런 거 할 수 없었어라고 입증하기가 5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자기가 본인이 내가 입증해. 이렇게 나는 알잖아요. 네. 내가 그걸 취득할 때 이런 돈으로 내가 취득했어. 그렇죠. 내가 그때 어떤 일에 있었어. 그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특별법 내용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특별법이 된다면 이런 재산도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말이 떠올랐는데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 하겠네요. 아니 형 발언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당신이 그 돈을 부동산을 그 당시에 4천만 원 정도의 예. 수익 그러니까 근거 어떻게 해서 그 돈으로 샀느냐 해라. 그때 이 사람이 저는 집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훔쳐서 이걸 샀습니다 하면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공소유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명답 아니에요? 그래도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둑질 해가지고 어디서 도둑질을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회장 집에 들어가서 돈을 4천만 원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그건 자기가 입증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형 그러면 그냥 말해도 두 번 됐을 것 맞아 같아요. 죽어요, 그러다가. 형 생각나는 것마다 그냥 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이게 아니, 큰 아니, 의미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뢰밭에서 탭댄스 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네. 저는 되게 웃긴 게요. 나는 그냥 4천만 원 내놓는다는 정주영 거. 회장 집에서 훔쳤다 그러면 정씨들 들고 일어나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더 사회적으로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정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몇 조 되는 것도 아 내 그래 거야, 그래 이거. 미안해 그냥 사실 우리 거였어. 그래 사실 우리 거였어. 아니 그럼 이러면 되겠다. 마늘밭을 팠는데 거기서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저 바다 이야기 하시는 분이 또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형 아까 그 말을 취소할게요. 그냥 생각난다고 다 말하지는 말아세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 추리력이 너무 뛰어나서 예.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참. 상상력만 상상력만. 네. 아 이거 어쨌든 근데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멘트들 내 거 땅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의 멘트들도 많이 했고 상황도 사실 그렇잖아요. 세금 내려서 너는 왜 일 안 하니? 세금 내기 싫어서 일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일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이건 확실해요. 저 한마디 할게요. 이건 공감할 거예요. 이분이 사실 떳떳하고 정확히 출처를 밝힐 수 있다면 사실 돈 많은 사람인데 누가 자꾸 언론에 조명이 되고 제 이름이 막 오락내기 싫거든요. 전 떳떳하면 이래서 나 돈을 벌었고 이렇게 샀다고 좀 바뀔 것 같아요. 떳떳하다면. 그건 사실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근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패턴이 네. 지금 이건 내 땅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감히 그걸 내가 암시하고 손을 있죠. 쓸 수는 없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돈을 아무리 있어도 더 불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욕심상. 근데 이 16채를 그냥 놀리고 있다든지 그 많은 땅들을 그동안에 오면서 늘리지도 줄이지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다는 거라든지 그럼 또 어쨌든 간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다 지금 이제 그 엄청난 자식들이 나이가 지금 많아요. 그런 정도의 자식들이 지금 있는데 입양할 생각은 또 없으시고요. 에이 사람아. 너 아니 당연히 비겁하게 살래 진짜. 아니 왜나 그냥 아니 그분이 아니, 또 늘지만 적적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게 부정 축제 은닉 재산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양아들이 되고 싶어요? 형제로 들어가자 우리. 근데 저는 사실 에? 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저 이분이 박영삼 에이 참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 16채 건물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사실. 어떻게 알아?
농담이 아니라 이분이 제가 강남 조막손 아니겠습니까? 요 바운다리가 제 구역이에요. 강남 선능. 이분이 부루마블에서 따신 거예요. 부루마블인데 방송을 청장이 부루마블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게임. 게임이에요. 나 막 약간 그 지구 한 바퀴 돌면 돈 따먹는 게임. 그분은 빌딩 짓고. 부루마블 할 그런 세대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약간 그 막 충동 막 그 폭력적인 이런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약간 야, 입 때려 입. 형 이빨하러 갈 때 됐어. 레옹 치과러 가게. 아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내기 전에 이게 그 재산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만 한번 짚어보죠.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현행 법으로는 네. 이분의 재산을 그 우리가 해소할 수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현행법 테두리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추정 60분의 그 PD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이거를 많은 부분들을 밝히긴 했는데 예. 그 밝히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들 세간에 그냥 까시 예. 아 그때 그런 거 있었어. 예.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만약 그들의 그 부정축제 재산의 하나라면 예. 이게 국가 재산으로 일단 우리가 다 흡수를 해야죠. 예. 국가 재산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그 5가지 그 특별법이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그 내용을 잘 요체만 잘 정리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특별법을 가지고 통과를 국회에서 이거는 여야가 그 따로 이거 뭐 여야의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어쨌든 뭐 강남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 기속이 돼야 될 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게 밝혀진다면 한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길만이 오직 이 땅을 국고로 한수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한마디 하는 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마치고 네, 끝내겠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금액이 1조 원이라고 저기 추정 60분에서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기 네. 뭐야 이게 보수적으로 예, 예. 공시지가상으로만 뭐 따졌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예요, 아마. 실제로 저희가 제보 받았을 때는 이거에 뭐 서너 배 정도 이상의 4조, 가격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좀 이런 거는 좀 회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는 것이 네네. 좀 맞지 않느냐. 좀 국회의원분들 좀 특별법 좀 만드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형님도 짧게 한 말씀. 저는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참 의미가 있었고 박 회장님의 그 아들이 아닌 손잡벌 되시는 박영삼 씨와 함께 방송을 해서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방송하면서 지금 사실 치과도 좀 찝찝하고 할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찝찝하고 저는 이 건물이? 박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아버님. 아니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박 회장님 댁에 아버님 인사드려 간다는 말도 따끔하게 있어요. 예. 따끔하게 진짜 한마디 그래요. 했습니다. 네. 역시 아버지 건물에 있으니까 또 세도 안 내겠네. 예, 이게 아버지 건물에 있으면 편하니까 남의 건물에 있으면서 그냥 세 내고 살아.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닌가? 그게 할아버지.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우리 뭐 이렇게 작은 노력이 또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요거 잠깐만 요거 청와대 게시판에 요거 제정하자고 하면 되나요? 일단 뭐 그 특별법 그 청원을 올려도 그러니까. 되죠. 네. 네. 요거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사실 특별법은 청원은 여러 번 지금 계속 해왔죠. 네.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해왔는데 딱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런 관심이 일이 있다 없는 하면 거죠. 근데 마침 그 박 회장 땅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가장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정 60분에서 그 결론을 특별법 제정 쪽으로 좀 모아줬었으면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제일 아쉽은 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은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 이제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오늘 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죠? 네,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가는구나. 아니, 트럼프 만나서 조금 더 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박 회장님 집에 가는구나.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쪽 미국 현지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네, 우리나라 이야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만나러 가는구나. 아버지 만나러.